이번에는 저희 위헌성 평가서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정기 평가, 우리가 1, 2월 달에 정기 평가를 맨 처음 하고 정기 평가서를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매월 뭐 수시평 위헌성 평가를 한다던가 뭐 교육을 한다던가 뭐 일단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러면 그 업데이트한 거를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형태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연말이 되면은 그 완전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위헌성평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위헌성평가 담당자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동영상 보고서 한번 이렇게 작성하는 거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맨 앞에 표지가 있죠. 표지에는 작성이 완료되면은 우리 사업장 적어주고, 그 위험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공정팀, 안전보건 관리자, 책임자 이 사인 쭉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안성 평가 취지, 이거는 이제 규정에 있는 건데, 요 내용도 고용노동 고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어요. 새로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요런 거는 뭐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런 이 기본적인 양식들은 매년 정기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거 해서 내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서 내려드리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는 칸에다가 알맞는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위헌성 평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근로자들이 위헌성 평가할 때는 전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 위헌성 평가서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한다는 거는 물론 위헌성 뭐 유해인 발굴도 하고 개선 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위헌성 평가가 우리 사업장의 위헌성 평가가 어떻게 작성돼 있고 어떤 내용 구성되어 있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기 평가부터 이제 정기 평가 끝나고서 요 확인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우리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직원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헌성 평가는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급 수급인들 MT기사 다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다 사인을 받아 주셔라. 그래서 이게 도급 MT 포함해서 해주셔라. 그래서 목차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 위헌성 평가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회사 기여가 들어가 있죠. 회사 기여 들어가면은 어 저기 사업장 소개, 우리 사업장 어떤 사업장이고 뭘 생산하고 이제 일반적인 개요들 쭉 우리 사업장에 맞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빈칸은 뭐 경영방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건 일반적인 경영방침이고, 요 뒤에 우리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그 뒤에 나오니까, 어 그리고 우리 공정이 어떻다, 우리 공정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 쭉 넣어주시면 되고, 이 공정에 있어서 안전보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제 공정도, 유해 물질이 뭐 있고 유해 요인이 뭐 있고 공정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안전보건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 별도 파일로 첨부를 해서 이게 몇십 페이지 돼요. 많기 때문에 그 공정도 안전보건 정보는 그거를 그냥 출력해서 넣어주시면 된다. 그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니까, 요거 여기는 지금 샘플을 한 장만, 맨 앞장만 넣는 거예요.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 구성해야 되잖아요. 조직. 이제 공장장이 책임자가 있죠. 공장장. 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뭐 사업장별로 지정이 돼 있고,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본인 내용 넣으면 되고, 관리 감독자는 이제 공정팀만 저희가 관리 감독자를 두고 있어요. 이제 관리 감독자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산업법에 뭘로 되어 있냐면은 생산 관련 부서의 예, 직원들을 주의 통제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생산 관련 부서가 공정팀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팀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정팀장 관리자 밑에 그 지휘 통제받는 공정팀 근로자가 들어가고, 근데 관리 감독자만 없을 뿐이지 우리 그 위헌성 평가 조직은 전 직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각 팀에 근로자도 넣어라. 이렇게 각 팀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수거업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협력업체들 경비, 미화, 급식. 그다음에 MT 같은 경우는 MT 상조회장이 대표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 각 경비, 미화, 급식 그 대표에서도 들어가면 되고, 그 밑에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리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미서트럭은 많잖아요. 많으니까 다 넣기 하니까 넣지 마시고, 이 대표적으로
상주회장만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요걸 그려주세요. 여기 사진 집어넣고.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일단은 모든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담당자는 지도 조언, 위헌성 평가 담당자는 위헌성 평가에 대한 실무. 그래서 이 사이드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책임자의 컨트롤을 받는 거는 관리 감독자하고 근로자들이다. 그 다음에 수급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 구성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 및 수립. 이건 이제 매년 저희가 만들어서 포스터 제작해서 내려드리거든요. 그거 그 파일로도 드리니까 그거 파일 주면 돼요. 방침은 웬만하면 변경되진 않는데 이제 변경 필요가 있으면 제가 하지만, 근데 목표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목표 수립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긴 지금 대표에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장은 공정장이 들어간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사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안 쓰는데, 이걸 경영방침하고 목표 이거 받았으면은 곳곳에 게시해야 되잖아요. 게시한 걸 여기 정기평가에서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데다 게시를 해놓는다. 공장실, 사무실, 실험실, 출하실, 뭐 기사대기실 빠졌네. 기사대기실도 붙인다. 왜냐면 우리는 저 유해서 평가에 저희 기사들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뭐 칸이 모자라면 뭐 실험실 걸 빼든지 뭐 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 네 개만 넣으셔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영방침 목표 수립할 때 우리 뭐 몇 명이서 뚜까뚜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같이 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를 또 첨부를 사인받아 첨부해줘라. 여기도 지금 없는데 수거업체하고 MT 사인도 다 받으셔야 된다. 여기 있죠? 협력업체 직원 MT 다 받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경영목표 방침 수립 및 관리 해서 우리 이제 목표, 세부 수행 과제, 추진 일정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매달 달성률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계획 있고 실적 있잖아요. 계획은 쭉 세우고 2월달 됐어. 그럼 실적 2월달 실적 적고 달성률 3월 돼서 달성률. 그래서 이걸 계속 이건 교체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매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운영 계획. 이거는 이제 본사의 안전보건 운영 계획 공유 매년 해드리고 있어요. 매년 말에 다음 연도 거를.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사 차원이고 해서 사업장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계획 만들어서 그거 넣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만약 그럴 뭐 여건 좀 안 된다 하면은 본사 거 준용해서 간다, 본사 거 따라서 가겠다 해서 본사 거 그냥 출력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어쨌든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안전보건 운영 계획은. 그 다음에 직접적 교육 수료 연항. 뭐 사업주 교육이라든가 6월달에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교육, 안전관리 담당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위헌성평가 담당 교육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게 다 차근 하나하나, 아니 여기는 이제 사업주 교육만 나오는데 그것들 다 넣어주셔야 돼요. 저희 이거 같이 첨부한 양식 샘플에는 다 그 칸이 있거든요. 란이. 이건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맨 앞장만 넣은 거라. 그래서 그 수료증 인증서, 그러니까 선인계하고 공장장,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선인계가 있어요. 요 세 분 선인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은 수료증만 해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 이제 위헌성평가 인정받잖아요. 지난번에 인정받았을 때, 가장 최근 재인정 받을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사후심사할 때 또 나오잖아요. 사후심사 때 또 인정서 가장 최근 거를 넣어주시면 된다. 근데 재인정 심사는 어쨌든 인정을 받는 거니까 재인정 심사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사후 심사는 새로 사후 심사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ISO 3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취득했잖아요. 그거 하나 넣어도 돼요. 오늘 이렇게 체계까지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 이거 규정이죠. 규정이에요. 규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조직이나 이런 세부적인 그 세세한 내용 부분은 제가 요 실시계획서만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건 좀 맨 앞장만 가져온 거거든요. 따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구체적인 설명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실시계획서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매년 개정을 해서 내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내려드리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단 요 계정 번호는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여기 뒤에 가면 조직도가 있거든요, 조직도. 근데 우리가 2026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내려준 걸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뭐 내려준 거는 본사에 내려준 건 8이지만 우리는 9야, 일단은. 근데 4월 1일에 만약에 뭐 공장장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책임자가 바뀌잖아요. 조직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정번호 하나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계정번호 10 되고 이 4월 1일부로 바꿔주시는 거. 이제 각 사업장이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내려드린다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지 마시고, 요 계정과 계정번호는 그 사업장별로의 고유의 그 계정될 때마다의 내용이니까, 그런 조직이 변경되고 한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라. 그다음에 위헌성평가 실시 세부 분류표. 이거는 이제 그 위헌성평가에서 이제 분류할 때, 우리 위헌성평가 정기평가나 수시평가할 때 위헌 분류나 세부 분류 기재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어, 잠깐만요. 윈도우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엑셀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세부 작업은 우리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작업이 있고, 이거는 뭐 아까 그 공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이거 있잖아요. 원재료 있고, 원재료 있고, 아이고, 저장, 이송, 계량 이런 식으로 이게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38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공정이 6개 있고, 시설물 뭐 해서 비정형 작업해서 다 하면 38가지 시트가 나오거든요. 각 이 공정이나 시설별로. 근데 여기 보면은 위험 분류가 있고 위험 세부 분류가 있어요. 요게 음, 요게 바로 요거 위험 분류 세부 분류, 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세부 분류가 들어가는 거고, 그 그럼 이어서 저기 평가할 때 요걸 보고 참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부 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여기에 저희가 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에 이용 기계 기구 목록 뭐만 있는지 이건 사업장마다 다 설비가 있겠죠. 설비 대장 보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우리 연간 어떤 일정으로 가겠냐, 위험성평가 관련된 일을 뭘 하겠느냐, 그 일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뭐 매년 당연히 1월 달에 하고, 정기평가 1, 2월에 하잖아요. 수시평가는 쭉 해요. 위험성평가 교육도 뭐 직원들 대상으로 내부 교육으로, 아니면 저희가 가끔 이제 교육 콘텐츠를 필요하면 만들어서 내려드릴 수 있는데, 위험성평가 자체적으로 교육해 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든 집체로 하든. 그 다음에 뭐 전기 수지 안전, 우리 근로자 정기교육 있잖아요. 반기에 12시간씩 해야 되잖아요. 그거 예산 편성 및 예산 관리 이렇게 하겠다. 계속 안전부분 운영 점검하겠다. 순회 점검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부 점검이면 뭐 우리 안전기술 지도 점검 월 1회 받는 거라든가, 안전기술팀 저희 반기일에 좀 분기일에 가죠. 물론 반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 3분기는 저희가 점검을 이제 테마를 서 가기 때문에 분기일에 이렇게 되고, 위안수평가 회의 뭐 두 달에 한 번, 이거 사평마다 정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분기 한 번 하든 한다. 이벤트라도 시작하겠다. 이런 1년에 위안수평가 관련된 업무들을 저희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실시 공고도 저희가 내려드리는데, 위안수평가 1월 1일 딱 되면은, 1월 1일 휴일이니까 1월 2일 딱 되면은 이제 우리 위안수평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실시 공고 내려드린 거 그냥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어디 게시를 했다, 공고문 게시했다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엑셀, 아까 엑셀 할 때는 38가지 있잖아요. 그 38가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 38가지거든요. 제조, 시설, 비정형 작업, 그 다음에 QM실, 레미공 시험 작업, 기타 장비 관련 작업, 유해물질까지 해서 38개로 세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시트가 38개가 나온 거예요, 시트가. 우리 전기평가에서 시트가 38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시평가서 할 때도 이 항목에
평가 세부 분류에다가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거를 따서 넣으면 되고 위험 세부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에서 따면 되고. 그러니까 그 세부 분류 어이씨 이거 뭘 적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에 해당되는 위험 분류, 세부 분류, 해당되는 그 정기평가 실질성에 대한 그 구분과 세부 분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달 하죠, 2달 정기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평가 했으면은 정기평가 어떻게 했는지 사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이제 우리 이 안전 쪽은 참 그런데 이게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래요. 이게 제대로 했다는 걸 사진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죠. 그 정기평가서에 들어가는 시트. 정기평가서는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좀 눕혀서 그런데 엑셀로 다시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꺼놓고서 해야 되는데 카톡이 울려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엑셀 어디 갔어? 됐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38개 그 공정하고 세부 작업 넣고 위험 분류 넣고 요까지는 거기 이제 표현한 대로 가져오면 되고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위험 파악 그 요까지는 이제 있는 표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요까지는. 그다음에 뭐예요? 위험 발생 상황을 집어넣어야겠죠. 위험 발생 상황이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계 설비, 낙하비례 전복 등 뭐 위험이 있는 부분이 세부 분류로 나왔어요. 그럼 뭐 운전 차량의 전도, 운전 차량의 전도 여기 전도 부분 있잖아요. 전도 위험 부분. 그러니까 운전 차량의 전도가 있어요. 근데 이 관련 근거가 뭐가 있냐? 상안전보건 이거 보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거는 모르면은 안 적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됐어. 이거 빈칸으로 둬도 된다. 근데 관련된 거 있으면은 이거 찾아서 넣으면 돼요. 전도 등의 방지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운전 차량에 전도될 위험이 있는데 입고 하다가 음, 그 규칙에는 이제 전도 등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가 돼 있어?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야겠다. 음,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뭐 있어? 야학장이 바닥 미끄러지는 게 정비하고 덤프 차량 작업 지침서 게시해서 하고 골재 덤프 차량 하강 전에 이동 금지해라. 이 운전 차량의 전도가 아니라 운전자의 전도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량의 전도될 일은 없죠. 운전자의 전도인데 리프트 하강 전에 이동 금지해라. 운전 차량 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리프트가 덤프트 리프트 이렇게 들어올린 채로 이동을 하다가는 그거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충분히 운전 차량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 그래서 리프트를 내리기 전에 이동하지 마라.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런 안전수칙 게시하고.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이야. 허용 가능 위험이네. 그래서 연속 감소수칙 이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계구부에다가 이게 빠질 위험이 있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 했는데 여기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아마 빠지면은 보통 사망이죠. 머리 잘못 부딪힌 사망이죠. 그 중대성 사는 당해 사고. 그래서 당해 사고 가능성이 아무것도 조치 안 됐으면 가능성이 뭐 3이나 4까지 올라갈 거예요. 3 곱하기 4는 12, 4 곱하기 16. 그럼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험성 감소 수칙으로 뭐를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 저거 발판을 설치하고 하차 작업 하차 시 차량 하차
금지를 시켜야 돼. 그걸 조치를 했어요. 발집한 설치하고 촬영 활동 금지하기 위해서 크게 경보만 붙이고 직원 교육하고 했어요. 감속제 수립했어. 그랬더니 개선 위험성이 원래 맨 처음에 맨 처음에 4 곱하기 4에서 16이었어. 근데 이런 위성감소 대책을 수립했더니만 개선이 1 곱하기 4에서 4로 줄어들었어. 허용 가능한 위험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개선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은 개선하기 전에 개선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 2026년 뭐 2월 28일까지 하겠다. 그럼 2월 28일 적는 거예요. 아니 개선 언제 하겠다. 2월 28일이고 그래서 개선 이렇게 시작해서 완료 언제 하겠다. 이날 해서 이날 다 완료하겠다. 그럼 2월 28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 누가 하겠다. 뭐 홍길동 기장이 담당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정기평가할 때.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거를 개선 실행서를, 요 똑같은 내용을 개선 실행서로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기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전년도에는 다 감소책을 수립해서 올해 할 때는 이게 올해 이게 됐어. 그럼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게 도로 아까처럼 4로 돼야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년에 갈 때는 올해 이렇게 했으면은 올해 했으면 이렇게 하고 올해 또 다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근데 보니까 작업할 판이 또 하차 금지를 해놨는데 작업할 판이 망가졌네. 그럼 이게 다시 가능성이 뭐 한 3으로 늘었어. 그래서 12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 또 작업 발판 교체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개선 위험성을 뭐 4 이런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정기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평가할 때 다 조치를 했던가 아니면 수시평가할 때도 조치할 수도 있어요. 조치를 했는데 올해 저기 정기평가를 딱 해다 보니까 또 요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1번 작업할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개선 실행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업데이트 해줘요. 이게 또 되면은 내년에 가면 또 이게 없는 채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1년에 4-5건 정도 만들어 달라. 우리는 작년에 했는데 그 안전보건 조치가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지금 올해 다분히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과 똑같아. 아니 작년에는 뭐 이게 있었지. 근데 올해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그렇진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지나서 보면은 어디에 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평가 제대로 하시면요. 대략 적어도 3-4개, 많으면 5-6가지는 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다시 이때 개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기평가, 2달 동안 하는 정기평가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걸 작성을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정기평가 때 개선한 거는 요 문서가 하나 또 추가가 돼요. 요 문서가. 요 문서가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요게. 개선 실행. 4건 했다. 4건을 정기평가 때 개선 실행했다. 그러면 엑셀에도 그게 4건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이게 4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1, 2, 3, 4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세부 작업명, 세부 분류, 공정명, 위험 분류, 이거 잘못 기재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뭐, 저기 새로, 뭐, 저기 뭐야, 다른 이런 저장해서 뭐 작성하다가 예전 거 그대로 하는 게 뭔데, 이거 아까 엑셀 있잖아요. 엑셀에 있는 위험 분류, 세부 작업명, 이거 그대로 따라서 와주시고, 세평가 분류도 그, 저기 있잖아요. 네임펜 주제가 일본어로 시작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해주시고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위치는 어디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위험이 만약에 이건 이동 통로에 뭐야 계단이 안 돼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C1, C2, C4 사일로는 괜찮은데 C3 사일로 문제야. 그럼 C3 사일로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서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 실행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명시를 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아까 분류표 된 대로 분류대로 넣어주고, 위치가 2개 들어갔어, 이게 좀 잘못됐는데, 요 위치는 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치고, 요건 좀 세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뭐 수정을 하던 할 텐데, 하고, 그래서 언제 평가일, 이 확인한 날이죠. 위험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결정한 날이 평가한 일이에요. 했더니 위험성이 12가 나왔어. 그걸 결정한 날이 평가일이고,
언제까지 계산할게 했어요. 우리 뭐 2월 14일까지 계산할래요. 어, 그렇게 계산했는데 해 보니까 좀 빨리 했어. 2월 6일로 해 버렸네요. 이날 계산했어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기입되는 거죠, 나중에 하고. 그래서 계산 남자 누구예요? 현재는 교육만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3 곱하기 3 에서 9가 나왔었는데, 아이씨, 이 계단에다 이게 난간 이렇게 설치를 해 줬어. 설치를 해 줬어. 그랬더니만 가능성이 3 에서 1로 줄었어. 그래서 3 됐어. 그래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됐다. 이 정기 평가할 때는 계산 실행서고, 이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또 수시 유연성 평가서도 요런 양식은 다르지만 이런 똑같은 비슷한 절차로 하게 돼요. 이렇게. 이 수시 평가. 수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뭐 건물의 이전 설치 변경, 뭐 원재료 신규 도입 이런 때인데, 저희는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이게 그 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이래요. "아니 수시 평가서가 되게 많은 거야.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랬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 신고나 안전 제한이 들어와서 유해 요인 요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면 다 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해 준다. 건설로 설치 비전 변경했지.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최근에 공주석산에 설비 통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해 줘야 돼요. 해 줬어야 되고 했었어요.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계 새로 들어와. 이번에 혼합 탱크 뭐 작은 거 새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정비 보수, 좀 큰 정비 보수. 그냥 뭐 저기 뭐야 용단 해 가지고 철판 몇 떼온 거 이런 거 말고, 전반적인 큰 유지 보수 막 한 2달짜리 공사했어요. 막 그런 거 있으면 해 줘야 돼요. 최근에 부천공장 그 지하 수조 했잖아요. 그거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작업 방법 및 신규 절차 도입, 중대재해 및 산재 발생. 우리 제가 안전개선팀에서 동종업계 아니면 우리 사업장 사고 발생 알림이 뿌려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해 주시고,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해 주시는데, 그건 무조건 다 해 주시라. 수시 연속 평가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알림이 하면서 이제 위험성 수시 평가 진행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종업계에서 재발생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종업계 중대재해 났을 때 저희가 이걸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시 위험성 평가할 때도 똑같아요. 위해 위험 정기 평가하고 똑같아요. 정기 순회 점검, SNS 안전 제한함 신고, 그다음에 뭐 기술 지도할 때 안전보건 기관 기술 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기술 지도할 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수시평가 하면 수시평가 리스트가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뭐 한 달에 5건만 해도 1년이면 60개예요. 많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록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고, 이게 이제 이 수시평가표예요. 이 회의록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수시평가표 보면은 요렇게 아까 개선 실행계에서 비슷하죠? 비슷해요. 똑같이. 근데 이제 뭐가 들어요? 인터뷰가, 근로자 의견이 있으면 인터뷰가 들어가지고 수행 방법이 들어가고, 뭐에 수행했냐? 동종업계 제외였어요. 사업장 수재 점검이었어요. 근로자가 신고해서요. 언제 있냐 수행일시. 수행자는 누구냐? 근로자 누구냐? 근로자는, 수행자는 이걸 연습평가 계산한 사람을 넣으면 되고, 근로자는 이거에 대해서 안전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점검을 한 사람이거나 뭐 그걸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인터뷰 똑같아요. 인터뷰도 똑같이 그렇게 넣고, 언제 어디서 뭐와 어디가 문제고, 어디는 어디에서 무엇이 어떤 설비가 왜 뭔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의견 이거는 뭐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수행자 의견, 근로자 의견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유연성 평가는 그 엑셀에 있는 그 시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번 공정명, 세부작업, 위험분류, 세부분류 들어가고, 지금 뭐가 위험해? 어떤 상황이 위험해? 근거는 뭐야? 산업안전 규칙이 몇 조에 의합니다. 현재 안보고 규칙가 뭐가 돼 있어? 이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우리는 뭐 유연성 감축제로 이걸 해서 이겁니다. 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건데, 이건 보면 똑같이 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보면 동종업계 제사래요. 잘 안 보시겠지만은 제가 이게 요건 확대가 안 되네요. 동종업계 제사인데, 제가 항상 동종업계 재 발생하면 알림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왜 사고 났는지가 보는 거야. 동종업계 사고 났는데 만약에 안전 커버가 없어서 거기에서 손님께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수시 평가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우리 안전 커버가 있어. 현재 안전보건 조치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위험성이 우리는 사야. 그런 사고 일어날 일 없어. 그런데 위험성 감소책 이건 빈칸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위험성 감소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빈칸으로 가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랬네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사례를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했다. 근데 어쨌든 위험성은 똑같은데 감소책으로 한번 동족께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런 걸로 사고 났으니 한 번 더 전파하고 교육을 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잘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험성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잘 됐어. 동종업계에서는 안 돼 있어 사고 났는데 우린 잘 돼 있어서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개선 전후 비교해서 뭐 이런 사진 집어넣어서 이런 전파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선 조치 전에 다 돼 있는 거야. 개선 조치가 다 돼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고 전파했다는 걸 넣는 거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안 돼 있다. 뭐 수해 점검을 해서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었다. 그럼 개선 전에 뭐 방호망이 안 돼 있는 게 들어가고 개선은 설치한 게 들어가고 이게 되겠죠. 그럼 보면은 여기 재검 안 보여요? 우리 그 교재 보시면서요. 교재 보시면서 재검토 결과가 있어요. 완료 2개월. 이 8월 달에 있잖아요. 10월 달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재검토. 이상 없으면 이상 없음. 적어 주시면 돼요. 이상 없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기가 됐어. 1월에서 6월까지, 6월, 7월이 됐어.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 중에 위험도가 높았던 것들 다 할 필요 없어요. 위험도 높았던 것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우리가 뭘 했는지 보고 문제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평가 짓기도 한번 해주고 주요 위험이 높았던 게 뭐가 있었는지 짓게 해주고 직원들 공유 한 번씩 해주고 사인 다 받고 이거 반드시 컨터 보고서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유해위험 요인을 대해서 이거 정기평가는 2월달에 정기평가하면 다 나오죠. 근데 수시평가도 있어요. 수시평가는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겠죠. 아니면 뭐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고 위험 요인이 뭐가 있었는데 허용 가능한 게 몇 개였고 허용 불가능해서 개선해야 될 게 몇 개였다. 그래서 개선 완료를 몇 개 했다.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각 요 레미코 공정시설 비정형별 이걸 별로 집계를 해줘야 된다. 아까 먼저 지났는데 회의록.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결정을 하고 아까 얘기한 위험성을 혼자서 하면 안 될 때 위험성 결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요번에 무슨 위험을 했어. 특히 1월달, 2월달에는 우리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정기평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하고 꼭 위험평가가 아니라 여기 안전보건 관련된 거 이 보면 시민 내용 있잖아요. 안전보건 목표 수립 검토했어. 직원들 의견 받았어. 회의 통해서. 1월 정기평가 실시했어. 그래서 뭐 했어? 몇 건 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 검토했는데 뭘 하기로 했냐? 우리 안전보건 목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의 회의록이 매달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초겠네요. 안전보건 목표니까 연초인데 뭐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은 3, 4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수시 위험성 평가에 위험 요인 파악하고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겠죠. 아니면 그 위에 그거 외에 뭐 여름이 되면 온열질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겨울이 되면 한랭질환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뭐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종사 및 참여. 그래서 근로자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참여 중에 의견 청취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SNS 통해서 신고받고 아니면 의견 청취를 그냥 들어도 돼요. 지나가다가 와서 면접관 나는데 아 저기 뭐 폐렴고 처리장 보니까 저기 좀 바닥이 패여가지고 저거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의견 청취하면은 면담일지 같은 거 작성해 놓으면 되고요. 안전 제한하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업을 해요. 의견 청취하고 리스트업해요. 우린 얘기를 해주더라. SNS에 신고 들었다. 제안함을 했다. TBM 때 얘기하더라. 다 작성을 해줘요. 제안 제가 누구고 언제 했고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거를 이게 보이는 근거 자료도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그런 것들 다 캡처를 떠요.
안전 제한하면 근로적인 청취는 요 양식 있잖아요. 이게 얘기한 거 그냥 얘기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기 듣고 이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작성해 줘야 돼. 면담자 의견 청취장에서 면담자가 이거 뭐 패여 가지고 조치될 것 같다. 청취 의견은 아 그럼 조치해서 뭐 업체 불러 가지고 그 메꿔 작업 해야겠네요.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의견 청취록을 작성을 해라. 그냥 얘기한 거는. 아니면 SNS 올라온 거 SNS 캡처를 해라. 이걸 다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넣어줘야 돼. 안전 제한 했으면 안전 제한함 우리 어떻게 설치되는지 보여주고 관리 대상 보여주고 제안서들 다 복사해 넣어줘요. 이게 100건이면 100건 다 넣어줘요. 이게 했다는 게 이게 증빙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위헌 평가사가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꺼운 디링 바인드 있잖아요. 그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여해서 이제 이벤트 꼭 하세요. 본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본사에 하고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같이 공유를 게시판에 꼭 해드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껴주시면 되고 삽장 자체적으로도 해주시고 할 거 많아요. 삽장 자체로 해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도 되고 제한을 안 해요. 그럼 제한할 수 있는 이벤트 하든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업들 자체적으로 한 거 보면 재밌는 것들 많더라고요. 뭐 안전보건 포스터 만들기 했는데 포스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림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시대야? AI 시대잖아요. AI로 그림 잘 그리잖아요. GTP 이런 걸로. 그러니까 AI는 그림만 대신 그려줄 뿐이고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그림 그려줘. 그러면은 포스터 이벤트 하기도 좋아요. 포스터 이벤트 한다 하면은 뭐 초등학생 뭐 집에서 뭐 크레파 써가지고 포스터 그린 것도 아니고 옛날에 방공 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고 AI로 내 아이디어 활용해서 해서 참가해서 만들면 결과물도 좋은 거 나오고 좋은 거 나오면은 이거 그냥 사업장에 게시해도 되고 이런 포스터 되게 내용 좋고 이게 직원들한테 이 의식을 딱 심어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이다 하면은 게시 좋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 1등 먹은 사람 포상해주고 그리고 사진 꼭 넣어주고 포상 사진 꼭 들어가야 돼요. 진짜 포상인지 그걸로 확인해주고 심사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예시로 넣었잖아요. 우리 UCC 한 거 본사 이벤트 참여했는데 본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고 뭐 우리 사업장은 이런 걸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 탔다. 상 탔으면 상 탄 거 수상한 사진까지 넣어주고 없으면 그냥 따사업장에서 한 것 그냥 받아서 넣어줘도 돼요. 우리가 못 타도. 어쨌든 이런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따사업장에서 상탄권 넣어도 돼요. 우리 사업장이 상탄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적으로 한 거. 이제 사업장 아까 얘기했던 모 공장에서 이게 포스터 AI 그림 그리죠. 우리가 AI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예요. 어떤 식으로 그릴 건가, 어떤 내용으로 그릴 건가, 뭐 어떻게 강조를 할 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벤트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좋은 재생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스터 있으면 이렇게 사무장 곳곳에다가 게시해주고 좋잖아요. 사업장 자체 이벤트 꼭 한 건 이상씩 해달라. 한 건은 본사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해상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 우리 그룹의 안전 게시판 캡처는 넣어주고 여기에 캡처 넣어주고 댓글 달아준 것도 넣어주고 조회수들이 많아요. 조회수들이 젠장 심사하면서 우리가 공유했었는데 그래요? 몇 명한테 공유했어요? 조회수가 여기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조회수는 5밖에 없네요. 공유된 거 맞아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들 한 번씩 보라고 독려한 다음에 이거 캡처해서 넣어주고. 근데 우리 안전 게시판 사진 하나 넣고 우리 안전 게시판에다가 이런 거 넣어요. 하나 넣어주고. 간단히 만들기 쉽잖아요. SNS 아까처럼 SNS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중대재해 발생에도 공유하고 있고요. 유해사 평가 결과 공유하고 있고요. 사진 개선 후 개선을 공유하고 있고요. TBM 공유, TBM 양식 있어요. 이거 공유한 날 거 받아가지고 이 복사해서 같이 넣어주고 TBM 일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예산 회의 비상조치계. 그래서 교육은 뭐 일정 각 교육마다 법정 교육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있잖아요. 이거 참고해서 더 할 거 있으면 더 하고 뺄 건 빼고 해서 일정 연초에 수립을 해라. 특히 법정 교육은 놓치시면 안 돼요. 교육 계획 잡아 꼭 포함하고 놓치지 않게. 이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책임자 교육, 보수 교육 받아야 되는데 놓쳤어. 그럼 과태료 나오거든요.
물론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러니까 꼭 해 주고 비상조치 계획은 우리 각 사업장 비상조치 계획서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갖고 있어요. 아니 뭐 위험성평가원자 보인 데 계시니까 알잖아요. 비상조치 훈련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비상조치 계획서 양이 좀 많은데 그거 다 출력해서 다 넣어줘요. 어차피 두껍게 위험성평가서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거예요. 다 넣어주고 훈련한 거 훈련 평가표 넣어주고 안전보건 예산 양식 다 만들어졌죠. 여기 지금 설비 수비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비 수비 안전비 합쳐서 안전용품비 점 설비 수비에서 합쳐서 관리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설비 수비 예산도 잡히고 하면 또 불려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관리해주고 실적 관리해달라 이거 표 다 있어요.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까 실적 관리 매달 1월, 2월, 3월, 4월 매달 업데이트.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뭐 어디 썼어? 언제 어디에 뭐 산 데 썼어? 사용료 리스트업 반드시 해주시고 인적 심사할 때 그 공단에서 인적 심사원이 봐요. 그 증빙이 있어? 진짜 산 거야? 증빙이 있어? 다 첨부해 주세요. 그게. 그리고 안전보호구 이제 지급대장 우리 이제 수시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수시지급대장 지급할 때마다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끝이 나요. 일단은 어 저기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일단은 이 위헌성평가 작성까지 끝났어요. 위헌성평가 우리 1시간 동안 위헌성평가가 뭔지를 얘기했고 오늘 또 1시간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헌성평가 작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헌성평가 규정 한 10분에 30분 걸려나?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